겨우 진정되나 했던 세계 잼버리 축제 현장이 결국 날씨 문제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태풍 예보에 새만금 야영지에서 대원들을 조기 철수시키기로 한 건데요. 이번 퇴영이 어떤 의미인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윤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태풍 때문에 또 구설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퇴영을 결정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새만금 잼버리인데 이제 새만금에서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네. 이 공식 명칭이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였거든요. 이제 영지를 내일 모두 떠나게 됐습니다. 이유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제6호 태풍 카눈 때문입니다. 이 카눈의 소식에 오늘 오전부터 조직위원회가 이 태풍 대응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낮 2시쯤에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모든 참가자들을 영지에서 떠나도록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동시에 이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 잼버리를 경험하도록 정부가 약속했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내보냈습니다. 태풍 대응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정부의 브리핑도 열렸죠. 일단 내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대피를 시작합니다. 총 156개국의 3만 6천여 명이 이동을 하는데요. 1,000대 이상의 버스를 통해서 철수를 할 예정입니다. 브리핑에서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지 않은 수도권으로 참가자들이 모두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숙소가 좀 협의 중인 걸로 보여요. 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서울에서는 이제 긴급하게 15,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파악하는 그런 공문들도 알려졌고 인천에서는 전담 TF를 구성하면서 급하게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축제 특별 행사들도 서울과 이 수도권 등지에서 열릴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축제 분위기에 정점을 찍을 걸로 예상이 됐던 K-팝 콘서트 장소가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폐영식도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열릴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 이렇게 철수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했겠지만 새만금이 기본적으로 간척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철수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죠. 그렇습니다. 이 간척지는 아시는 대로 뻘을 메워서 만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배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지적인데요. 게다가 이곳의 용도도 중요한데 농업 용지 용도로 되어 있다 보니 농업 용지는 물을 가둬두는 게 유리하고 그래서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린다면 순식간에 침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 이 대회 직전 부안 지역에도 이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비가 잔뜩 내렸습니다. 그래서 야영장이 일부가 물에 잠겼고 참가자들이 플라스틱 팔레트 위에서 텐트를 치는 모습들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네. 결국 이 세계 스카우트 연맹 등 이 회의를 통해서 새만금에 계속 머물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이런 간척지라는 입지 조건이 요소가 영향을 준 걸로 판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날씨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게 독이 된 것 같은데 이전까지는 폭우와 폭염이 문제였잖아요. 특히 온열 질환자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팀도 현장에 갔었고 짐도 있고 저도 이제 다녀왔는데 보자마자 느껴졌던 건 폭우와 폭염이 함께 들이닥친 곳이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바닥이 곳곳이 물웅덩이가 잔뜩 남아 있어서 조심조심 걸어야 했습니다. 이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위로는 이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면서 학생들이 입을 모아서 이 예상하지 못한 더위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를 보여주듯이 온열 환자들이 수두룩하게 발생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화상 환자가 180명, 온열 환자가 56명 발생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 총력 대응을 거치면서 좀 나아진 거거든요. 이 앞선 상황들을 보면 더욱 심각한데 첫날에 거의 400여 명, 이튿날엔 200여 명, 개영식 행사에서만 100여 명이 탈진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행사를 더 진행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논의도 이루어졌었죠. 결국에는 미국과 영국 등 조기 퇴영 국가들도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벌레 문제인데요. 어제만 해도 잼버리 병원을 이용한 이 벌레 때문에 잼버리 병원을 이용한 학생들이 368명이거든요. 이 다리를 보면 그냥 벌레 물린 자국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비위생적인 화장실 문제도 제기돼 왔고 내부 편의점에서 폭리를 취한다. 또 이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코로나에 성범죄 관련 신고까지 잔뜩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그나마 총력 대응을 하면서 안정화되던 와중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결국엔 이 태풍 예보로 새만금을 모두 떠나게 된 상황입니다. 네, 앞서 이제 윤솔 기자가 짚어주셨지만 이게 대회 이름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인데 그렇습니다. 영지를 떠나면서 이제 새만금에서는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네. 주최 측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을 텐데 결국에는 대회 이름대로 못 가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사전에 주최 측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인지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이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고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네네. 게다가 이 주최 측에서도 관련된 문제를 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 자료를 수차례 냈었습니다. 그런데 안일하게 생각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새만금 부지 보도된 내용이 옆에 그림도 보시면 그늘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만큼 폭염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지열이 올라갈 것을 더워질 것을 예측을 해야 했는데 이런 예측에 실패한 걸로 보이고요. 이 홈페이지에는 이 지역 소개가 나와 있는데 최고 기온 32도다 이렇게 적어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35도 이상의 폭염이 발생한 겁니다. 또 조직위에서 마련한 이 덩굴 터널 같은 경우에는 풀이 충분히 자랄 만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냥 천으로 덮어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가 대비책이 없이 행사가 강행이 됐습니다. 이 사무총장이 수차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참가자들은 야외 환경에 익숙하다, 이런 역경을 이기려고 오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행사 전, 또 점검 과정, 또 온열 환자 발생한 이후의 브리핑에서도 괜찮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인식을 한 게 아닌지 짚을 수밖에 없겠고요. 또 브리핑에서 조직위 측이 온열 질환자들이 매년 매 행사마다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총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온열 질환자는 몇 명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이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구체적인 질환자 집계도 안 되고 예측치도 밝히지 못해서 이건 너무 상황을 쉽게 생각한 것 같다라는 내부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집계 시스템이 시범 운행 중이어서 전체적인 환자 집계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 수많은 사전의 경고가 있었고 또 주최 측도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결국엔 안일하게 인지한 대응이 이런 결과를 만든 걸로 보입니다. 그 결말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듯이 이 수만 명의 참가자들이 다시 서울로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네, 여기서 그럼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예산 문제인데요.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된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의문을 표하시죠. 네, 네. 예산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조직위가 밝힌 사업비는 총 1,171억 원입니다. 네. 이 중에 야영장 조성에 들어간 돈이 395억 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상하수도, 주차장, 하수처리장, 대집회장 이런 배수시설 이런 것에 265억 원이 들어갔고 또 화장실과 샤워장, 급수대 등에는 130억 원이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조직위 운영비에 740억 원이 들였는데 인건비, 운영비에 84억 원, 또 참가자들의 급식과 프로그램 운영에 656억 원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이 상세한 내역들을 밝혔지만 이 항목에는 덩굴 터널 외에 더위 대피 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았고 또 당장 이 화장실 등 시설 문제를 호소한 참가자들의 발언을 들어보자면 과연 이 예산들이 적절한 곳에 배분되고 집행됐는지 생각하기에는 좀 다소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짚을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취소가 됐고요. 네. 또 특별 프로그램도 장소를 옮겨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비용 문제, 또 이 참가자들이 새로운 공간에서 진행을 했을 때 과연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행사가 진행될 것인지 참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네, 사실 이번 잼버리 대회가 기대를 모았던 게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관계가 단절이 됐다가 지금 세계 청소년들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흘러가게 된 거거든요. 네. 이번 잼버리 대회 의미를 어떻게 저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참 안타깝게 됐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잼버리라는 것은 4년마다 열리는 이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의 축제의 장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스카우트들은 위해로부터의 안전 교육을 받고 또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또 이런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정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항상 대비하고 또 대비해야 한다는 철학도 공유하죠. 이번 잼버리 주제가 네 꿈을 펼쳐라. 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는 이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 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공간조차 어른들이 마련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축제가 끝난 건 아니지만 이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남아야 할 잼버리가 찜통 속에서 악몽으로 남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지역 내 연계 프로그램 등 이 새만금이라는 공간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큰 목적도 있었는데 당장 이 조기 퇴영을 결정한 국가들이 발생했고 또 전국 시도에서 프로그램이 분산돼서 열리면서 이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내 청소년을 포함해서 이 4만 3천 명의 학생들, 어마어마한 학생들인데 기대를 안고 찾아온 이 잼버리 축제가 결국엔 이제 이 조기 퇴영이 흔한 일이 아닌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참 우려가 되고 여전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모쪼록 이제 나쁜 기억만 안고 가지 않도록 뒤늦게라도 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도 일단 남은 기간만이라도 네. 이 세계 청소년들이 안전한 곳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또 교류하고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윤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